7. 조선 정부는 처음에 이난을 얕봤다. 홍경래의 난 소식이 중앙에 올라갔을 때 조정은 처음엔 이 사건을 일시적 소요 정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후기에는 크고 작은 밀란이 자주 발생했고 그때마다 조정은 지방군을 보내 진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예상이 틀렸다. 반란군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이때 조정이 느꼈던 공포는 단순히 반란이 커졌다는 게 아니다. 조선 후기 군사체제는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군역은 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늘었고 훈련된 군대는 부족했다. 장부에만 병사가 있고 현장엔 병사가 없는 상황도 생겼다. 즉 조정은 군대를 동원할 수는 있었지만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약했다. 그래서 조정은 더 불안해졌다. 8. 반란군은 세금 폭동 수준을 넘어섰다. 홍경래의 난은 단순히 세금 때문에 폭발한 사건이 아니다. 세금은 촉발점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난이 커진 건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감정이 이미 깊었기 때문이다. 홍경래 세력은 단순히 세금 줄여달라가 아니라 관청을 무너뜨리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들은 조선의 질서 자체에 도전했다. 조선은 유교 국가다. 왕은 하늘의 뜻을 받은 존재다. 관청은 왕의 명령이 내려오는 통로다. 그런데 그 관청이 공격받고 무너졌다. 이건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조선 체제의 권위가 깨지는 사건이었다. 9. 조정은 결국 대규모 진압군을 투입한다. 조선 정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지방 문제로 두지 못했다. 중앙에서 본격적인 진압군을 보내게 된다. 이때부터 홍경래의 난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전쟁처럼 변한다. 반란군은 산속으로 도망치는 방식이 아니라 거점을 지키며 맞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선군은 그 거점을 하나하나 뚫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가 정주성 전투로 알려져 있다. 홍경래 세력은 성을 중심으로 버티며 저항했고 조선군은 그 성을 포위하고 장기간 공격을 이어간다. 성 하나를 두고 조선 정부와 반란군이 장기전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장면은 조선 후기의 현실을 상징한다. 국가가 지방 반란 하나를 진압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과 자원을 쏟아야 했다. 조선의 통치력이 예전만 못했다는 뜻이다. 사탄에서 계속됩니다.